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5 국민의 선택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끝나고 이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투표율기만큼이나 개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경섭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빛거울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개표소는 조금 늦은 밤 9시부터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개표율 30%를 넘어섰는데요.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표 작업은 광주 전남 27개 개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선에서도 83.9%와 8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진 대선인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저녁 8시쯤에는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위 이재명 후보가 51.7% 득표율을 기록해 2위 김문수 후보의 12.4%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0%대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개표율 50%를 넘기는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집계가 마무리되는 내일 아침 6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빛거울체육관 개표소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이어서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여지없이 보여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집에서 뛰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계엄 세력 무찔리고 거기다 5.18 정신이 승리한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51.8% 5.18 승리. 예, 지금은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출구조사 예측과 비슷한 개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안정과 통합을 요청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새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를 치유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꼭 6달이 되는 날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광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도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45년 전에는 신군부에 맞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지켰죠.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단순히 광장만이 아니라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회복력이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상대방에 대한 심판론을 끝없이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동조한 내란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심판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비호한 국민의힘 세력의 내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핵 정국과 파면 결정으로 수세에 몰렸던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선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부 공격을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독재 정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법 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내란의 책임과 독재의 위기를 모두 주장하며 양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이 내란과 독재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12.3 내란으로 입은 국민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란 청산을 요구하고 있고 대선 후보 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0년 5월 정신은 12.3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는데요.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 헌정 질서를 지킨 5.18 정신은 12.3 내란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고 광장을 지킬 수 있던 원동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역설적으로 내란이 5.18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본질이 내란 심판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단죄도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다시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높은 사전 투표율로 역사적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다시는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습니다. 더 투쟁을 할 테니 아직 5.18은 안 끝났다. 우리가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하늘나라에서 엄마 지켜보고 있어. 대선 후보 역시 권력 분산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약속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5월 광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일깨우며 완벽한 내란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통합의 리더십으로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와 외교, 안보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2017년처럼 선관위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자는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선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개표 완료 이후 상황을 이형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권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경우 당선이 결정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선거 다음 날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권한 대행에서 당선인으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당일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 뒤 여야 대표 등을 만나고 청와대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용산이 유력합니다. 차기 정부 내각 재청권이 있는 국무총리도 취임 당일 지명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주요 수석들도 곧바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치러진 조기 대선. 국민들은 빠른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은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계엄 이후 멈춰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선 이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경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가장 처음으로 내세운 광주 공약은 AI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를 AI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등 광주를 AI 생태계 표준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광주의 AI 산업 육성을 공언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유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고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해남 솔라시도에 에너지 신도시를 시범 조성하고 서남해안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광주 민공공항 통합 이전도 양당 공약에 담겼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 지역의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대거 담기면서 대선을 계기로 광주 전남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병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와 현재 개표 상황, 그리고 각 정당별 반응 등을 정치팀 김재현 기자, 서울방송센터 이영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재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자, 투표가 끝나자마자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처음에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득표율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자, 현재 개표 상황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지켜보셨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 그리고 2위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가 39.3% 정도가 나올 것이다. 출구조사에서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요. 지금 막 개표율이 지금 30%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두 후보 간에 지금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정도 나고 있습니다. 개표율이 5% 정도 진행됐을 때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했고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두 후보 간의 표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상파 방송사 3곳 중에서 2곳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네, 이영길 기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각 정당마다 이제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파크원 KBC 서울방송센터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까지 국회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곳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의 개표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서는 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원 또 이 의원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당직자들 굉장히 움직임도 분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회관 건너편인 국회 도서관에 개표 상황실을 설치해뒀습니다.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선대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모두 채웠었지만 지금은 많이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개표 상황실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면 이제 국회 상황실로 이동을 해서 선대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회는 지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새 대통령 취임식 준비로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국회 잔디밭에는 대형 화면과 무대 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면서 아침부터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내일 오전 새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새 공식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